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분야지만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 잘 아시죠?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아마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를 사용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문서 모두 저작권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랬듯이 빌 게이츠도 언론에서 오늘날 나를 있게 한 1등 공신은 지식재산권이었다라고 답했대요. 자, 오늘날의 빌 게이츠가 지식재산권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이라면 과연 그 지식재산권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유튜브 제작에 관심이 많다는 대학생 한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여러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지식재산권보다는 지적재산권이 더 익숙한 것 같은데,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은 다른 말인가요? 궁금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주신 우리 학생처럼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약간 둘 다 혼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모두 다 맞는 말이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재산권이 먼저 사용되다가 최근에 지식재산권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인데요. 자, 물론 명칭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사실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자, 문체부와 특허청 사이에서 명칭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문체부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사용을 주장했지만 사실 이 용어는 과거부터 쭉 쓰여왔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한자어예요. 자, 별 의미 없는 일본 영어의 어떤 잔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명칭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특허청의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지식재산권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보면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특허청의 영문이 KIP잖아요. 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라고 하는 것의 이니셜을 딴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말 명칭에도 지식재산이 포함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좀 더 넓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통일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의 목적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저작자, 그리고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가가 아주 창의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해서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과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라는 느낌 좀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것은 지식재산권의 주된 목적이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창작물을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여러분들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해라 라는 의미를 더 크게 갖는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유체재산권과 무체재산권에 대해서 언뜻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고 유체, 무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유체재산권과 무체재산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울 거 없어요.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유체, 이것은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인다. 무체,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것들을 글로 쓴 것, 또는 뭐 흥얼거리는 노래, 작사와 작곡 등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무체재산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체재산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뭐 카메라나 노트북, 또 혹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자동차. 이미
나나 우리 가족이 소유한 물건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유체재산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유체재산권과 무체재산권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사실 이 두 재산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사용의 범위입니다. 무체재산권은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의 대상으로는 오늘 하는 유튜브 강의처럼 동시에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반대로 유체재산권은 나 혼자 아니면 가족들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이나 차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사용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유체재산권은 요즘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살고 있는 집, 또 집안의 여러 가지 전자제품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팔기 전까지는 영원히 내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무체재산권은 그 권리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자, 특허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실용신안은 10년까지만 보호되는 그런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권리를 침해당하면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별하는 것이 아주 모호해요. 그리고 유체재산권인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면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절도죄. 예. 그런데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의 권리를 침해해도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 소송, 또 디자인 상표 소송 이런 분쟁으로 치닫는 이유가 바로 침해 판별이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상표나 이름을 도용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때 대놓고 우리가 똑같이 베끼지는 않잖아요. 누가 봐도 베끼긴 베낀 건데 어찌 보면 침해한 듯, 안 한 듯 애매모호하게 모방을 하는 거죠. 자, 이러니 판별이 모호해지고 오죽하면 현장에서는 재판을 가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설명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식재산권의 목적을 설명해 주신 것을 듣고 지식재산권이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창작물에 관한 것이라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창작물의 분야마다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상표권 말고도 종류가 많은데요. 자, 먼저 해리포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해리포터처럼 이러한 소설책의 저작권부터 콜라 그 마크처럼 브랜드 로고의 상표권, 그리고 자동차나 가전, 생활용품의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브랜드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코카콜라가 가진 브랜드 가치 얼마인 줄 아세요? 70조라고 합니다. 70조. 자, 브랜드 이름값만 그렇다는 겁니다. 전 세계 공장의 값과 매출액을 전부 다 합친 값보다 이 이름값이 더 크다는 거죠. 디자인권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5년 락앤락이 야심차게 출시한 텀블러 시리즈가 이 디자인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화제가 된 사례가 여러분도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국내 진출 14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2013년 출시한 텀블러와 디자인 및 컨셉이 아주 흡사하다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 물론 락앤락 측은 해명을 했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표절에 더 많은 의혹을 보냈던 사례입니다. 자, 끝으로 지식재산권을 다시 정리해보면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저작권 등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신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지적 창작물의 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 조작 동식물, 반도체 설계, 인터넷 등과
관련된 어떤 지적 재산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아주 기본적인 특허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만든 창작물들을 누군가가 모방하여 분쟁에 휩싸인다면 정말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를 갖고 시작한 것도 유튜버처럼 개인적인 창작물이 쏟아지는 세상에 지식재산권은 이제 필수가 된 듯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 창작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 없이 자신만의 창작물들을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궁금하거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